좌절했던 나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그 좌절했던 아이를 다시 끄집어내면서, 그러니까 나에게 꿈을 알려줬던 그 어린 임남이를 다시 끄집어내서 그 상처받은 임남이를 다시 치료해주는 그런 과정이 나오면서 자기의 컴플렉스를 완전히 다 극복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 그림을 주고 돌아오는 과정에 다 해결을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이 임남이의 모든 것들이 다 치유가 되고 돌아왔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분석 심리학으로 보는 영화 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태까지 MBTI를 한번 보신 분들은 이 내용이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근데 배경 지식이 없으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감안을 해주시고 보시고요. 잘 모르시더라도 영화 자체가 재밌는 영화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포가 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보면은 다시 봐도 재밌는 영화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보시고 저렇게 보시는 재미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명작은 보면 볼수록 재밌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건 써니고요. 써니는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여성 힐링 영화다. 분석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뛰어난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갖춰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흥행을 했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일본이나 홍콩이나 중국이나 엄청나게 인도네시아나 베트남까지 리메이크를 했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 영화의 대중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뜨는 영화들 중에 이런 분석 심리를 잘 반영돼 가지고 그들이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잘 뜬 영화들이 있습니다. 내용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보면은 주인공 이름은 남입니다. 그래서 항상 빙글빙글 남이, 이런 식으로 좀 이 사람의 이름을 가수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은 남편의 아내. 어떤 남편이냐? 성공한 사업가의 남편의 아내. 그 다음에 딸의 엄마. 어떤 딸? 수험생 딸의 엄마. 그리고 엄마의 딸입니다. 어떤 엄마? 병원에 있는 엄마의 딸. 이렇게 초반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의 아내로서 딸의 엄마로서 자기 할 일을 하고 나면 이제 병원에 가서 엄마의 딸로서 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평범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페르소나의 삶을 사는 거죠. 남편 앞에서는 아내의 가면을 쓰고 딸 앞에서는 엄마의 가면을 쓰고 엄마 앞에서는 딸의 가면을 쓰면서 페르소나를 쓰고 사는 삶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냐면은 하추나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이 둘을 가수 이름으로 하려고 했다라는 감독의 의도가 있는데요. 하추나는 누구냐면은 어릴 적 친구고, 이 친구가 의미하는 거는 무의식입니다. 감추었던 무의식입니다. 네, 무의식 안에 있는 무의식의 표현이죠. 이걸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딱 만났는데 이 친구가 어떠냐면은 폐암 말기입니다. 2달 남았습니다. 남편은 2달 동안 출장을 가죠. 이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보고 싶다. 써니 이름이야. 제목이 왜 써니인가를 알려주는 게 초반에 나오는 겁니다. 이 써니를 찾기 위해서 학교로 갑니다. 이게 이제 도입부고요. 자기의 그림자를 만나서 그림자로부터 메시지를 듣는 거죠. 보고 싶다 써니. 그래서 이 써니가 뭐냐? 이게 이 임남이가 그동안 그냥 숨겨놨던 본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체성을 다시 무의식에 꺼내놓으면서 자기가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작이 하게 되는 거죠. 이제 학교로 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정문에서 과거로 가는 거죠. 정문에서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학교에 갔는데 이제 과거와 현재가 계속 공존해서 갑니다. 이 영화의 굉장한 특징인데 표현적으로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과거에서 현재로 오는 이런 표현들을 되게 잘 해놨는데 과거로 가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선생님이 이 주인공을 소개시켜주고요. 이 주인공이 자리를 갑니다. 자리를 배정받아 가니까 그 옆에 누가 있냐면은 장미라는 친구가 있고요. 이 장미라는 친구가 하추나라는 친구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미라는 친구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은 이 써니로 안내해주는 그런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선생님을 만나러 들어가면서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데 여기서도 선생님을 만나니까 선생님이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교장 선생님이 돼요.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장미가 왔다 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장미를 소개시켜주는 거죠. 이 장미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여기에서 연결시킬 사람이었는데 여기서는 보험의 설계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다시 모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랑 이렇게 하추나랑 장미랑
임남이가 만나는 것이 과거랑 현재랑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장미가 하춘화가 죽는 걸 알고 내가 알고 있는 용역이 있다. 사람을 찾아주는 흥신소를 소개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흥신소에 갔더니 이 흥신소가 이제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 써니라는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는 거죠. 자, 이때도 장미와 하춘화를 만나고 나서 이 친구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씩 소개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욕쟁이 진이가 나오고, 금옥이 나오고, 복희가 나옵니다. 이렇게 거죠. 이 장미라는 역할이 연결만 시켜주는 것가 아니라 또 뭐였냐면은 컴플렉스입니다. 원래 임남이는 그 전 학교에서 모범생이었어. 똑똑하고 이것저것 많이 아는 모범생인데 너무 다른 친구들이죠. 공부도 못하고 말썽만 피고 하는 친구였고요. 이 친구들이 소개시켜주는 이 진이, 금옥이, 복희가 다 이 친구의 컴플렉스고 여기에 수지까지 합쳐가지고 임남이의 컴플렉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찾는데 이 진이는 뭐냐? 욕쟁이였습니다. 진이가. 현실에서는 찾아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교양이 넘치는, 교양이 있는 친구로 둔갑해 있죠. 그리고 얼굴도 다 뜯어고칩니다. 이게 변신을 한 거죠. 원래는 뭐였는데? 원래는 컴플렉스가 욕을 한다는 컴플렉스를 갖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교양 있는 척하고 사는 거야. 그런데 장미랑 같이 찾아가니까 얘가 다 바로 뭐가 됩니까? 다시 욕쟁이 진이로 돌아가는 거지. 욕쟁이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금옥이는 뭐였냐면은 다혈질이었습니다. 다혈질 금옥이는 현실에 와보니까 어떻게 살고 있냐면은 시어머니 밑에서 막 꾸중 들으면서 참고 삽니다. 친구가 와가지고 옆에서 차 한잔 하는데 저쪽 방에서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막 이러면서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예전 같았으면은 막대기 들고 막 애들 두들겨 패고 그랬는데 지금은 상을 늘부들 하면서 참고 있죠. 일단 이 컴플렉스는 당장은 해결을 안 하고 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친구를 찾아갑니다. 복희라는 친구를 찾아가니까 이 친구는 뭐 하고 있어요? 술집입니다. 원래는 뭐 하고 싶었어요? 미스 코리아. 집이 미용실이었기 때문에 되게 서울에서 유명한 미용실이었는데 갑자기 주저앉으면서 술집으로 나가고 망가집니다. 꿈이 사라졌죠. 미스 코리아도 안 되고 딸하고도 못 만나고 뭐 이런 되게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 과정 중에 친구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 뭘 하게 되냐면은 성장을 합니다. 여기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런 컴플렉스를 만나면서 임남이가 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성장을 보여준 게 뭐냐면은 어려서 되게 고분고분하고 남편하고 딸밖에 모르고 되게 소심했었습니다. 맨 처음에 이 찾아가기 전에 교복을 입습니다. 이 교복을 입으면서 자기의 학창시절을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걸 딸한테 들켜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 하냐면은 수주부입니다. 수주부. 근데 이 친구가 이 술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 술집에 있는 주인이 복희한테 막대합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아줌마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당신이 서빙하고 다 해라 막 하면서 이 아이한테 막 한 거에 대해서 화를 내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이 정도로 이제 이 과정 중에서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은 딸을 괴롭히는 놈들이 나타나는 거죠. 일진이 딸을 괴롭히는 걸 보고 분노를 합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조용조용히 넘어갈 여자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고 고분고분하게 넘어갈 여자가 거의 죽여버릴 것처럼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리고는 이 친구들을 다시 모이게 합니다. 장미랑 춘화랑 진이를 모아서 얘네들을 해결하라고 하는 거죠. 그때 뭘 하고 가냐? 교복을 다시 입고 가가지고 날라차게 하고 드롭킥을 하고 완전히 애를 병신으로 만들고 이제 여기 경찰서로 끌려가는 겁니다. 경찰서로 끌려가는 도중에 나오는 음악이 써니라는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써니의 주제가가 나오죠.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예전에 그들이 못다 했던 춤을 그 안에서 잠깐 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과거로 넘어가는 거죠. 그때 뭐 했냐? 학예에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춤을 추고 있었는데 이때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은 하춘화의 그림자인 상미가 나옵니다. 이 상미는 하춘화하고 같이 실공주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춘화는 얘가 본드를 본다는 이유로 그림자를 무시해버리고 누구를 받아들이냐면은 임남이를 실공주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얘가 왜 얘는 되고 나는 안 되냐고 막 난리를 피다가 이 수지 얼굴에 상처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 수지가 병원에 실려가고 얼굴이 망가지는 거죠. 원래 얘는 하이틴 스타였습니다. 잡지에 나오는 아이였는데 얼굴이 망가지면서 이 써니라는 조직 자체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제 과거는 종료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끝났는데 이제 하춘화가 죽기 전에 나미를 부릅니다. 나미를 불러서 너는 너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면서 CD를 건네줍니다. 그 CD를 받고 집에 가서 틀어보는데 어릴 적 자기들이 뭐가 되겠다 하고 찍어놨던 비디오가 돌아가면서
나는 뭐가 되고 싶었고 뭐가 되고 싶었고 뭐가 되고 싶었어.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저렇게 꿈 많은 여자였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죠. 그렇게 하면서 한 텀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를 결심을 하게 됩니다. 뭐였냐면은 자기가 좋아했던 오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오빠를 수지를 좋아했죠. 왜냐? 이쁘니까. 이런 스타였으니까. 그래서 그 오빠를 다시 찾습니다. 뭘 통해서? 정신수를 통해서 찾습니다. 찾아서 갑니다. 가서 자기가 그때 그리워가지고 고백하려고 했었는데 수지랑 같이 키스하는 장면을 보면서 좌절했던 나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그 좌절했던 아이를 다시 끄집어내면서, 그러니까 나에게 꿈을 알려줬던 그 어린 임남이를 다시 끄집어내서 그 상처받은 임남이를 다시 치료해주는 그런 과정이 나오면서 자기의 컴플렉스를 완전히 다 극복을 하는 거죠. 이 친구들이 어떤 컴플렉스였습니까? 자신감 없었던 자기에 대한 그림자, 그 다음에 자기 자신들을 숨기고 사는 그림자들, 그 다음에 자기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들, 이런 것들을 그 그림을 주고 돌아오는 과정에 다 해결을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이 임남이의 모든 것들이 다 치유가 되고 돌아왔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됩니까? 이제 하춘아의 2개월이 끝나고 장례식에 모여서 그때 못다 했던, 학예회 때 못다 했던 춤을 다시 추게 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거를 끝까지 보시면은 엔딩 크레딧이 나오는데 대부분 안 봅니다. 왜냐면은 대단한 거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거기에 그림으로 나오는 것들을 꼭 한번 보시면 이 임남이가 이 친구들을 다 끝까지 보살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딩 크레딧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왜 제가 이것을 힐링으로 생각했냐면은 우리는 외부에 대해서 항상 가면을 쓰고 살죠. 내 안을 보지 않고 밖에 비추어지는 나를 항상 신경 쓰고 삽니다. 그런데 이 나를 한번 만나서 찾기 시작하면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은 무의식이죠. 그리고 그림자입니다. 이 그림자를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은 너는 누구냐. 이 대사가 뭐였습니까? 보고 싶다, 써니입니다. 요 안에 있는 의식과 무의식 중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것이 컴플렉스인데 써니를 찾으면서 이 컴플렉스들이 해결이 되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던 컴플렉스. 이게 맨 처음에 남편이 이제 나 친구를 만났어 그랬더니 당신한테 친구가 있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뭐였냐? 갖고 있던 컴플렉스였던 거죠. 외로운 원인이었고 본인의 컴플렉스들을 찾아가면서 성장을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교복이었습니다. 사실 조금 아이러니한데 이 시대는 교복 자유화 시대였어요. 그래서 내가 고등학생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없는데 현실에서 딸이 교복을 입는 거를 본인이 입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하나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컴플렉스들이 해결이 되고 나면은 누굴 찾습니까? 집단 무의식에 있는 아니무스를 찾는데 이게 누구예요? 내 안에 있는 남성성을 찾는 거죠. 남자의 여성성을 아니마라고 했고 여성 안에 있는 남성성을 아니무스라고 했는데 이 아니무스를 찾아서 해결을 보는 거죠. 이게 누구예요? 짝사랑 오빠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는 나의 아니무스의 수준입니다. 내가 이것을 찾아서 해결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정체성을 찾은 후에 뭘 합니까? 써니라는 춤을 추면서 장례식이 끝나게 되는 거죠. 이런 플롯들이 어떤 느낌을 주냐면은 하나의 잘 짜여져 있는 심리학 강의 같은 느낌을 주면서 이 내용은 한번 심리학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자기 자아를 찾은 자기 실현을 했던 임남이는 친구들을 다 죽을 때까지 보살피는 그런 큰 인물이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저한테는 굉장히 나름대로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동을 나누고 싶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화들 중에 이런 플롯을 잘 짜는 것들이 1000만 관중을 넘거나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한번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